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관우의 보이는 오디오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집을 위해 평생 동안 일한다. 즉 사람들은 몇 년마다 집을 사지만 그때마다 이전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로 30년 기한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 용자금의 상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융자금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렇다. 우리 장인어른은 그분 소유의 주택에 재산세가 월 1000달러나 부과되는 것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장인 장모는 이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분들의 노후 생활에 커다란 짐이 되었다. 두 분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늘 오르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의 경우 살 때에는 100만 달러였던 주택이 지금은 가격이 훨씬 떨어졌다. 기회를 놓치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면 일을 항상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돈이 자산 부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출 부분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전형적인 자산 흐름 패턴이다. 젊었을 때 일찍부터 자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넣는다면 나중에 보다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산이 불어나 지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간단히 말해 초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손실. 그 사이 다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셋째, 교육의 손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자산 부분의 집과 저축 그리고 은퇴 비용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현명한 투자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대상은 현명한 투자가들에게 먼저 팔리기 마련이며 그러면 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대판다.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더 큰 집을 사고 싶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해 주택 비용을 마련할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최양지 레이스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버지는 늘 수입에 맞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다음에 나오는 왼쪽 그림은 가난한 아버지의 손익계산서이다. 이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소득과 지출은 동등한데 부채는 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라. 오른쪽에 있는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는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데 전념한 사람의 삶을 반영한다. 이게 가난한 아버지의 재정 상태 보이시나요? 그리고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부분과 부채 부분 그리고 자산 부분과 부채 부분의 차이가 있죠. 부자가 되는 이유. 부자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어째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남는 돈은 다시 자산 부분에 재투자된다. 그러면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한다.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이 고생하는 이유. 중산층은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함께 인상된다.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새양지 레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법이 없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임금이 인상되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빚에
만들었다. 소비의 증가는 가정을 빚더미로 내몰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인상돼도 결과는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빈약한 금융교육이 야기한 불안한 삶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실업사태는 중산층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401k 제도로 대체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공경에 처해 있고 퇴직 후에 거기에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산층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